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니어그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장소를 좀 바꿔서. 아, 그러네요. 네. 오늘 스튜디오는 정말 쾌적한 좋습니다. 공간이죠. 네. 네. 여기 우리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셔왔냐 하면, 네. 지금까지 샤이니에서 샤이니 키와 네. 온유를 했었거든요. 샤이니 좋아하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샤월들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모르겠는데. 샤월입니까? 네, 샤이니 월드. 저는 사실 샤이니 팬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저희 딸이 샤이니를 좋아했고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네, 글로벌한 스타잖아요. 우리나라 한류를 알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리고 저는 예능에서 샤이니 키를 알게 돼서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보다가 한번 분석을 했고 그랬더니 샤이니 팬분들이 왜 다른 친구들은 안 해주느냐 하나씩 다 해달라 해서 제가 뭐 자료가 있어야 하죠. 제가 팬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븐틴도 하시라니까요. 얼마 전에 13명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그냥 막 할 수는 없고 자료를 모아야 되니까 자료를 막 모아서 키는 좀 모으기가 빨리 됐고 제가 예능을 본 적이 있는 바라 온유는 꼼꼼히 다 봐서 또 한번 했고 이번에 태민 차례입니다. 네. 태민을 모셔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태민은 어떤 유형일까 궁금하시죠? 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디션을 봤을 때 네. 제가 춤만 준비를 해갔어요. 제가 SM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SM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니 저한테 이제 노래도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쭈뼛하다가 동해 죄송해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그 춤만 그래서 애때네요. 네, 애때죠. 근데 심지어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춤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됐다,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안 되겠구나. 네, 이러고. 안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때가 춤이었는데 노래가 딱 나오자마자 그래도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줘야지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영상을 저도 봤어요. 근데 진짜요? 너무 멋있던데요? 진짜요? 또 그 영상을 보니까 앞에 선이 있던데 맞아요. 그게 원래 넘으면 안 되는 섬이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선을 넘고 춤을 추셨더라고요. 네. 제가 노래를 망쳤으니까. 네. 어차피 이제 저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어차피 집에 가는데 미리 나오자. 그런 장난이고요. 장난이라고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네. 뭔가 제가 자신한테 화도 막 났던 것 같고 이걸 정말 작정해서 보여줘야지 해서 그냥 뭔가 그런 자신감에 찬 그런 마음으로 선을 그냥 확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그게 좀 제 시선에는 네. 포부의 일종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네. 중의적 표현으로 네. 그 사람들이 그어둔 선에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평가하시는 분들의 마음에선 또 분명히 그 안에 뭔가 의미가 녹아져 있었을 텐데 네. 그걸 뚫고 지나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저는 선을 넘는 친구였네요, 계속. 네. 노래 준비 안 해왔어. 선 넘었네, 이 친구. 춤추는데 선도 넘어. 그냥 선을 넘는 친구네. 그 선을 넘고서 그냥 살벌하게 춤을 추니까 네. 뭐지?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선 넘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디션을 합격하시고 네. 연습생이 되고 나서 정작 보컬 트레이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가 그때 변성기를 겪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였어서. 네. 이제 청각만 하고 직접 소리를 내보고 하지 못한 상태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노래도 제대로 수업도 못 듣고 내가 어떡하지, 난 노래 준비가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저 그때 당시에 데뷔 준비할 때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이제 회사에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한테 저 데뷔하기 싫다고 얘기를 엄청 했었어요. 진짜요? 네, 미쳤던 거죠. 제가. 그쵸. 그건 좀. 네, 선 넘었던 거죠. 선 넘었네. 이 녀석이 지금. 더 선 넘었어. 근데 어려서 이제 그것도 모르고 준비가 더 갖춰지고 내가 나한테 떳떳할 때 준비가 됐을 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회유를 해서 저를 이제 데뷔를 할 수 있게 이제 부모님과 회사에서 그렇게 해줬죠. 회사가 좀 설득을 하셨군요. 설득을 해준 거죠. 태민 씨가 보컬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언제예요? 그리고 이유는 뭔가요? 제가 샤이니로 데뷔하고 나서 사실 노래를 많이 부를 기회가 없었어요. 파트가 없었고 그만큼 노래를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저희 멤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멤버들한테 민폐다. 가수라면 노래하는 사람인데
일단 춤도 춤이지만 일단 노래를 하자 해서 제가 저한테 책찍질을 엄청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6부터 20살, 뭐 21살 정도까지 연습실을 정말 매일 가고 스케줄이 몇 시에 끝나던 아침 해 뜰 때까지 막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봐도 이게 실력이 막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하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랑 못할 것 같아요. 네. 장형 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아, 왜죠? 아, 혈액형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O형 아니다, A형 아니다. 선 못 넘는다, 그들은. 아, 그래요? 네. 뭐 혈액형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네. AB형은 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B형은 선을 지운다였나? 아, 그래요? AB형이 지운다였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고 이야기하는데 민폐라는 단어도 와닿았고 자기가 어떤 설정인 기준에 안 되는데 내가 데뷔해도 될까? 이런 느낌은 1번 느낌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같이 사는 거에 대한 그 사회적 본능 때문에 나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많이 줄여지는. 벌써 1번으로 가셨나요? 너무 빨리 맞춰버렸나요? 1번일까요? 네. 틀렸다는 얘기네. 네. 아, 잘 모르겠지만. 네. 기피디님은 일단은 1번인 것 같다 쪽이었고 네. 혹시 완전히 제할 수 있다라는 번호들이 있을까요? 2번 아니신 것 같고요. 4번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5번도 아닌 것 같고 8번 느낌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8번이긴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2번, 4번, 8번 지웠습니다. 네. 2번, 4번, 5번, 8번 지웠네요. 많이 지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스테이크 고기 종류입니다. 제가 가수가 된다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죽은 힘을 다하겠습니다. 죽은 힘을 다하고 말이 씨가 됐네. 나중에 밝혀졌는데 저때 스테이크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세 보이라고 그랬다고. 청담동 압구정동을 보고 뭐야 여긴 유럽 아니야?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어? 거기에 또 하필 이제 회사가 있었어요. 오디션 보러 왔는데 여기는 다른 세상 같은 거예요. 거기 찍어주시는 분들도 괜히 여기 사시는 분들 같고 그 수준에 맞는 말을 해야겠구나. 스테이크를. 혜민이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심성이 착한 것 같아. 별로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때도 떨면서 할 말은 다 하네. 이렇게 아가가 네. 이게 제목이 너무 웃기잖아요. 미디어 성경이라는 게 이걸 보면서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팬분들이 뭔가 신도들을 이끄는 뭔가 그런 주교가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준비하는데 힘들었거든요. 막 경사진데서 춤추는 중심 잡기도 진짜 힘들었고 댄서분들하고 고생 진짜 많이 했었어요. 죽음의 구다리. 이태민은 신이라서 놀랄 때도 오마이갓 안 하고 오마이미라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 아, 이렇게 해야겠다. 오마이미. 10년차 덕후 저 콘서트 장소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 장소는 콘서트장이 아닌 부흥 대집회가 돼 있었고 혜민이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K-팝계의 신이 되어 승천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뭔가 저를 신격화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띄워주시고 하는 걸 제가 또 좋아하는 걸 아세요. 또다시 역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하니 신도 여러분들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실내에서 미디어 성경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성경과 함께라면 이곳이 헤븐이니라. 팬맨. 역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하니 집에 나가지 마세요. 밖에 있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게 좋고 기왕이면 저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이에요? 8번 같아요? 아니, 왜요? 저런 카리스마는 8번한테서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네. 근데 사실은 8번 느낌 말투가 8번이 아니죠. 그쵸? 네. 그런데 저 포스나 이런 게 느껴진다. 1번도 포스가 있을 수 있고요. 9번도 없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7번도 포스가 있을 수 있겠다. 3번도 포스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약간 카리스마 있고 약간 예전에 신해철이 떠오르는데 그 정도의 느낌을 준다. 이게 무대에서는 그런 카리스마를 뽐내고 말을 할 때 보면 되게 귀엽죠. 네. 7번들이 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제 또 1번에서 7번으로 옮겨가셨네요. 자꾸 확신을 옮겨가시네요. 네. 1번도 있으니까 그 느낌이. 네. 지금 유력한 거는 1번하고 7번이 많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보여주시죠. 뭐. 네. 첫 번째 솔로 앨범 궤도라는 곡이 나왔죠. 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순간은 너무 좋았죠. 틈의 첫 번째 솔로 주자 역솔랑 이태민 맞아요. 진짜 이때만 해도 SM은 솔로 남자 가수 솔로 앨범을 내준다는 이미지가 없었는데 거의 제가 최초였죠. 원래 어릴 때부터 그 가수 음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혼자 연습을 하고 새벽이나 연습을 진짜 자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 내부에서 좀 소문이 돌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알게 됐고 혹시 저한테 한번 아무 노래나 녹음을 해서 갖고 와봐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노래 연습을 엄청 해서 선생님께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그래 고생했다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앨범을 계획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난 이제 와서 궤도에 빠질 줄 몰랐어. 동폴미 때문에 입덕했다 어디까지 흘러가는 걸까. 저 8년도까지 가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궤도 나온 14년에 태어난 아가들 내년 초등학교 간다며? 나 어떻게 아재인가? 나도인데? 너 어떻게 그래 보기보단 동안인데 아직 20대예요 저. 27 만으로 무브, 태민의 미니 앨범 이걸로 모기병 많이 걸리게 했던 걸로. 진짜 템 정규 2집은 명반, 싼 명반이라고 하시는데 아주 좋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런 말을 잘 몰라가지고. 아 무브 정신이 혼미하네요. 내가 치명적인 척 듣고 있었네. 이거 들으면 약간 이러면서 듣게 되거든요. 흐느적 남자가 이렇게 섹시해도 되는 건가? 순선 미쳤네 진짜. 저 미쳤어요. 네, 원투 젠더리스의 느낌이랄까. 뭔가 남녀의 경계선 없이 그냥 표현을 했던 감각적인 느낌의 연장선 원투였어요. 무브보단 원투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원투요. 더 최근이라서. 네발거는 댄서 어게인 액트 1 챔맨, 할렐루야, K-팝의 신. 이태민이 미쳤어? 천재야? 미쳤어? 천재야? 미쳤어? 천재야? 천재네, 영재야, 아니야, 뭐래, 천재야? 이태민이네, 천재가, 이태민 했네. 이거 복사 붙여놓은 게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쓰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느낌은 네. 1번하고 7번 쪽에 많이 가요. 약간 발랄한 저 느낌이 연예인이고 예능이기 때문에 저렇게 내는 건지 원래 저런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긴 한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포스 그리고 7번들도 8번 날개를 쓰거나 포스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1번이거나 아니면 7번이거나 쪽으로 네. 몰아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엄청 헷갈렸거든요. 네, 네. 다음 거 보시죠. 네. 네. 내가 요새 안 통하는 얼굴이래. 실력을 더 키워야겠어. 인터넷에서. 쌍꺼풀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없애는 수술이 있나? 안 돼. 이름 잘 될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요새 트렌드에 맞게. 아 진짜 안 돼. 친구들하고요? 진짜 길면 한 3분? 부모님하고요? 1분 안에 끝나야지 왜? 자주 쓰는 말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네, 뭐 유행어 이런 거 딱히 없어요. 이모티콘은? 이모티콘도 뭐 남자들끼리 무슨 이모티콘. 네. 제가 제일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카츄라는 친구가 있고요. 북이, 이리. 네. 이러고 놀아요. 스태프들이 나를 안 놀아주니까요. 야, 네 친구 카츄 봤는데. 카츄? 어제 한잔 했어. 우와, 샤이다. 친구란 녀석들이 연락 한 번 없네. 첫방인데 지금 바로 번호 지워버려야겠어. 첫방인 알아? 어? 알아? 차단할래. 어?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아까 그 애들 거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냥 확인만 했거든? 근데 내 얘기를 하고 있긴 했었는데. 알겠다. 친구들이요? 건망진 것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쁜 녀석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멤버들은 공연장 와서 이제 봐주는 멤버들도 있고 해서 피드백을 좀 받긴 했는데 아마 친구들은
만나면 아마 얘기해주지 않을까요? 어떤 피드백을 줄지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개의치 않고 어차피 저는 하는 타입이라서. 근데 모니터를 친구들끼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정말 친하니까 다 해주진 못해도 꼭 이렇게 나오면 꼭 봐야 될 거는 항상 챙겨서 보는 것 같아요. 와. 좀 달라졌죠, 느낌이. 근데 네. 확실히 장영 느낌은 지우기 참 어렵네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걸 보면서 네. 장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부분에서 요즘 유행이 뭐지? 요즘 쌍꺼풀이 없는 뭐 지우는 수술이 있나? 그런 거에 신경 쓰는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태프들이 안 놀아줘서 인형들이랑 놀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장영 느낌은 아닌데? 그리고 친구들이 나한테 피드백 해주는 걸 기다리면서도 그거 안 해주는 거에 삐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영 포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럼 2번인가? 저렇게 몰아가면? 몰아가는 건 아닙니다. 장영치고는 그런 점이 좀 있었다. 좀 특이하다라는 이야기를. 1번에 2번 날개나 2번에 1번 날개인가? 네, 그런 추측을 가지고 좀 열어놓으시고 네네. 한번 보시면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네. 예를 들어 댄스형도 똑같아. 야, 이번 거 되게 괜찮은데? 내가 형 좀 부담스럽게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이러면은 아니야, 전혀 괜찮아. 진짜 너무 좋아. 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 시선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좋은 영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답은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가 저절로 나왔어. 저요? 전 B형이요. 근데 B형은 원래 남자한테도 인기가 많았으니까 옛날부터 애초에 정말 대중적이었잖아요. 정말 남자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남자 팬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형? 아니 그냥 남자가 봤을 때 오 멋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형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자 누구 있어요? 정우성 씨? 형 멋있잖아요. 진짜 남자 팬 없어요. 근데 없는 건 괜찮은데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똑같은 남잔데 너무 하시네. 사람은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네. 저는 저게 가스미형들이 흔히 가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포스에서 나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포스에서 어떤 게 나오죠? 물론 3번도 카리스마가 네. 있어요. 근데 3번들이 표현하는 느낌하고 조금 달라서 3번은 저만 보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3번들을 네. 주변에 있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도 진짜 도리어 헷갈리기 네.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헷갈리시죠. 네. 지금 제가 물론 영상을 잘랐기 때문에 그 네. 부분만 보이긴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주안점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굉장히 신경 쓴다. 근데 저 정도는 신경 쓰지 않나? 저도 신경 써요. 신경 쓰지만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테마로 잡을 정도로 신경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저거는 네. 약간의 예능이고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나온 존경하는 좋아하는 선배를 얘기했을 때 B를 얘기했고 B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팬들이 많잖아요. 남자 팬들이. 멋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멋있잖아요가 네. 제가 느끼기에는 장형들도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겉으로 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또 낚였네. 에이, 네. 정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진짜 웃긴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실패한 적이 있나요? 하니까 또 막상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또 성공한 게 있나요? 했을 때 뭔가 제가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걸 이룬 적은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솔로 앨범 낸 거. 그러니까 물론 데뷔는 당연한 거고 샤이니로 데뷔한 것도 너무 행복하고 했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내준 게 저한테 뭔가 성공이었어요. 첫 번째 성공. 검색어 1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듣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실패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전 진짜 안 쉬었어요. 저 정말 6학년 때부터
진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태해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거의.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안 챙겼었고, 연습실 나갔었고, 혼자서 막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그냥 이렇게 살던 게 너무 당연시되고 뭔가 이렇게 항상 했는데, 근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쟤는 좋겠다, 실패한 적도 없고, 약간 이렇게 보는 시선이 난 솔직히 좀 짜증나기도 하고, 야 실패한 적 없어서 부럽다, 이거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들이 헛되는 거니까. 안 쉬고 싶어요? 안 쉬었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제 자신을 좀 약간 몰아요. 약간 원래 욕심이, 그러니까 꿈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같이 크니까 그만큼 열심히 투자하고 하고 막 자신을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갖고 나가는데, 뭔가 사실 현실은 운도 좀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요. 첫 번째 이제 데뷔 초 때 그거 버릇을 잘못 들였어요. 정말 그냥 달려서 막 미친 듯이 하니까 하루만 스케줄이 없어도 막 불안하고 막 그런 약간 심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쉴 때 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쉬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쉬면은 뭐 운동이라도 하든 아니면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든 뭐라도 하는 것 같아요. 여행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주를 봤어요. 사주를 보면 안 되는데 종교 때문에. 근데 그냥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20대는 좀 별로 운이 안 좋더라고요. 50대에 되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거래요. 그래서 50대에 좀 많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번으로 몰아가 볼까요? 어떻게 또 3번으로 몰아갔죠?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숙제예요. 맞아요. 그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도전 정신, 이런 게 3번들한테 되게 많고, 또 사람들 끌어당기는 힘이 사실은 2, 3, 4번이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있는데 상대방이 느꼈을 때 약간 카리스마 있게 다가왔다는 거는, 그러면은 4번은 카리스마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3번이 카리스마가 있지. 4번도 카리스마 있는 최민수가 있죠. 예, 화사도 있고. 그러네. 네. 그 무대 카리스마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거는 자신의 직업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렇게 말하거나 인터뷰하는 그 말투나 뉘앙스나 귀엽지. 거기에서 보여주는 어떤 용어들,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캐치하는 게 애니어그램을 좀 찾을 수 있는 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타인의 시선이란 게 자주 나온다는 면에서 이미지, 이런 면에서는 네, 그거에서는 저는 가슴형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더. 이 장형이면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내가 이래라는 거를 그냥 얘기하는데, 그 시선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좀 있다. 그 이미지를 나한테 장착하는 것이 있다.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다음 거 한번 보시죠.
포기. 이것도 식체하기 때문에 의식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의식있게 존재하고 있죠.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이거 고기 장난 아니다. 대박. 이쁘게 생긴 남자다. 그리고 또 그냥 막 예능에서 볼 때랑은 다르게 그 김이나 작사가님하고 톡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진중한 얘기도 그래서 속이 깊고 무언가 생각을 또 정리하는 거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는 그 뉘앙스, 티키타카 뉘앙스에서 어떤 것 같아 보이세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왜 어려운지는 모르겠네. 네. 예전에 9번들이 되게 어려웠는데. 네, 밖으로 확 보이질 않죠. 네. 무언가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김이나 작사가님하고 이 태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티키타카가 야, 이거는 감성형끼리의 바이브인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감상형이 아니어가지고 네. 모르는가 보다. 그 뭔가 서로 막 눈길 주고받고 웃고 막 이런 게 서로 막 배려하고 서로 너에게 호응을 보내주고 이런 게 서로 오가는 사고형들은 물론 호응하지만 저런 표정이나 제스처를 굳이 하지 않고 그 장형들은 저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진 그렇죠. 않는데 그래서 이거는 감성형끼리의 바이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어려운가 봐요. 딱 드러나는 뭔가 있으면 잡을 텐데 맞아요. 딱 드러나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태민은 왜 딱 드러나는 게 안 보일까요?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그것도 그의 특성입니다. 네. 네. 마지막 영상인데 이걸 여러 번 쪼개서 볼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저는 그냥 무조건 가수는 이제 솔로 가수라는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 그룹 이런 거는 잘 몰랐고 이제 기획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개념이 없을 때 그냥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제일 큰 회사를 가야 된다. 대형 기획사를 가서 오디션 보는 게 좋지 않나 처음에 그런 게 SM이었는데 거기서 붙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SM이라는 기획사는 솔로보다는 이제 팀을 주로 내는 회사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팀으로 데뷔하게 됐던 거죠. 근데 처음에 그런 막 뉴스 받았을 때 태민이는 이제 그룹으로 데뷔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멤버들 다 만났을 때는 뭐 어떤 느낌이었어? 좀 뭐 무서웠어요? 긴장 좀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데뷔하기 싫다고 막 진짜 떼쓰고 그랬었어요. 왜 데뷔하기 싫었어?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하고 싶지가 않은 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 지금 보여주는 게 너무 스스로가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실은 제 또래들과 데뷔를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그 또래들보다 빨리 데뷔하게 되니까 그 떨어지는 것도 싫었고 오히려 준비를 이 친구들로 잘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죠. 처음에. 그럼 연습생? 그 기간은 얼마 정도? 횟수로는 3년? 3년? 네, 3년 중3 때 했으니까 초6, 중2, 중4 네, 한 4년? 3, 4년? 근데 그동안 네, 뭐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그래도 태민이가 그 어린 나이에도 봤을 때는 뭐 춤 이런 거 막 뭐 노래나 이런 실력이 뭐 떨어진다 모자란다 그런 생각 막 했었어? 왜냐면 처음에 이게 변성기라고 손대가 다칠까봐 노래 레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노래 소리도 못 내게 하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 난 노래 연습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렇게 데뷔를 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멤버들 처음 만났어. 그럼 어떤 느낌 생각을 했었어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멤버들이 사실 다 알던 이제 연습생 형들이었으니까 그냥 같이 연습하던 내가 따르던 형들이었는데 그런 게 사실 솔직히 막내 생활을 했어요 연습생도. 근데 데뷔하고 나서 또 막내라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처음에. 집에서도 막내, 네. right?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그랬어요.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데뷔할 때. 근데 멤버들이 놀랬대요. 그 착하던 태민이가 이런 얘기를 할지 몰랐다고. 근데 중간중간 장형 느낌이 살짝 묻어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라고 얘기한다거나 잘하고 싶다는 책임감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헷갈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 3번으로 몰아가 보자면
내가 능력 있고 잘하지 못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기 싫거든요. 맞아요. 근데 1번도 사실 자기 기준이 확고해서 맞아요. 그게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번을 처음에 찍었던 건데 하면서 계속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 하고 자기의 성공을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3번들이 많이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1번하고 3번은 떨어져 있어. 맞아요. 자, 해결해 주세요. 네, 해결해드릴 거고요. 다음 것도 볼게요. 상호분이 막 그때 소개를 했어요. 막 빛나는 다섯 남자, 뭐 샤이니 이러면 이제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데 틀린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제 막 틀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녹화를 몇 번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그것도 막 기억나요. 중간에 막 인터뷰 인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막 샤입니다, 빛나는 샤입니다 하는데 진짜 혼심을 다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우린 정말 착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사로. 그래서 막 진짜 열심히 막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입니다 하면서 그때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영상을 가끔 봐요. 그러면 진짜 어려요. 다 목소리도 그 행동도 얼굴도 되게 장형 덜어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 이미지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네. 아,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아쉽네. 네, 다음 것도 볼게요. 변성기 때문에 이제 그 수업 같은 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일집에는 이제 목소리가 좀 뭐 노래하는 그 부분이 없었다고. 눈은 너무 예뻐라는 그 노래. 그 데뷔곡에 제 목소리가 없는데 그게 좀 서러웠죠. 그게 좀 아쉽고 왜냐면 이게 처음에 있었다가 없어진 거여서 있었는데 녹음을 해보고 점점 줄다가 없어졌어요. 여러 번 이제 녹음을 하고 시행착오를 이제 겪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없는 게 더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처음에 우리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그 방법이 맞았던 건데 이제 어린 나이에는 서러웠던 거죠. 그쵸. 나는 그래도 나도 이제 가수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는데 목소리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이나 기대해 주신 것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서러움이 있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이제 저한테 또 계기가 돼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고 또 나름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스토리가. 그치. 없다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좋고. 네. 서러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서러운 이유. 내 목소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님이나 기대해 주시는 분들의 실망을 끼칠까봐. 맞아요. 이런 부분은 장형한테서 느끼기 어려운 스멜.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도 방점인 게 뭐냐면 지금은 그 스토리가 드라마틱해서 좋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라는 것도 이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이게 생각이 들어간 거라서 그러네. 모든 것에 그게 묻어있네.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거 보실게요.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안 되는데 왜 나 없어요라고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하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나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필요로 할 정도로 노래를 하게 된다면 날 시켜주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제 1집에서 2집에는 그래도 태민이 목소리가 조금 더 맞아요. 확 이제 그때부터 빛을 봤죠. 한 번 봤네요. 그죠. 네, 확실히 내가 뭘 잘해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가 의지에 들어가 있는 거 정말 찾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본인이랑 같은 유형인데. 근데 예능에서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굉장히 많이 서치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 인터뷰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기 같고 그러니까. 3번들은 그 역할이 주어지면 그 가면을 바로 쓸 수는 있어요. 페르소나를.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걸 쓸 수 있지만 속에서 욕구는 나 잘하는 거 인정받고 싶어. 이게 있다는 거 이제 찾기까지 좀 오래 걸렸다. 네,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이런 솔로 가수, 솔로 메일 아티스트를 보면서 좀 많이 꿈을 좀 키웠던 것 같은데 샤이니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나도 솔로 이태민으로 뭐를 좀
하고 싶다, 뭐 도전해보고 싶다, 그거는 그런 생각은 원래 있었어. 네. 왜냐면 멤버들하고 데뷔한 게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솔로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요. 왜냐면 꿈이었으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근데 사실 팀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준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뭔가 좀 미래를 생각하고 데뷔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래도 혼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사실 제가 솔로 나온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왜냐면 아무도 솔로를 낸 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Were you the first? 오, 오케이. 최초로 벌써. 그냥 그룹을 활동하는 도중에 솔로가 나온 게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도 되게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솔로 앨범 낼 줄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회가 이제 그 얘기를 처음에 이제 매니저한테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편으로 걱정돼요. 멤버들이 괜찮을까? 사실 나 말고도 되게 잘하는 멤버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나와도 되는 걸까 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솔로로서 욕심이 좀 많이 생겼어서 사실 멤버들한테 소홀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나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고 나니까 정말 샤이니가 정말 나한테 안심이 되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멤버들한테 고마웠고 그때 응원해줬던 멤버들한테도 진짜 고마웠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 장영은 저런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죠. 돌아갈 있다 곳이 하더라도. 있다가 약간 사고형적인 마인드가 좀 보이는 것도 같지만 맞아요. 그래도 그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 이게 데뷔 초부터 사실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 팀원들에 대한 그 감정도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성실하게 이 팀 안에서 역할도 다 하지만 나로서 인정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앞으로 나아가는 어설티브 나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 유형이 3번, 7번, 8번인데 그 느낌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거 보실게요. 어렴풋이 생각했죠. 설마 막 솔로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농담이었는데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니까 꿈만 같았죠. 그래도 태민이 의견 이런 게 막 좀 들어가 있었어? 아니면 회사 약간 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막 이런 거다. 오히려 회사에서 제 의견 하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되게 좋은 앨범?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의 베스트를 생각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변신 같은 것도 회사에서 되게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되게 뭔가 계산된 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컨셉도 모든 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좋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뭔가 아티스트라면 그래도 어쨌거나 나를 진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조금씩 얘기하면서 앨범 작업을 하는데 어렵죠. 힘들어요. 그치. 해야 하나요? 네. 여기선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여기서도 그 장영이라면 내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요가 일단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그 이미지를 잘 변신하게 만들어줘서 좋다. 하지만 고민은 아티스트로서는 내 것도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지만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봐서 나 이거야 라는 장영의 느낌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이게 조금 사람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을까?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만 좋은 얘기를 들으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뭔가 그런 얘기를 못 듣게 됐을 때 되게 속상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되게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한 끗 차이였던 것 같아요. 진짜 조금만 위험했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름 시도였죠. 그 확실히 그러네요. 네. 확실히 3번이 가지고 있는 가슴형이면서도
약간 적극적인 모습 맞아요. 게 섞여 있고 네. 그러면서 숨길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시선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했던 거 그리고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3번의 색깔이 강하기는 하네요. 맞아요. 페르소나를 많이 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 어떤 유형일까 되게 헷갈릴 수도 있고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같은 3번이지만 사실 잘 처음에 안 보였거든요. 방송에 나온 모습만 가지고 제가 봐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자꾸 파보니까 확실히 가슴형 쪽이고 3번 쪽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것도 내가 능력 있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딱 3번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날개를 한번 추측해 보시죠. 날개 네. 4번 쪽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셨죠? 2번은 주고 받는 느낌이 강하다면 4번은 나 자체 나를 좀 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4번 쪽이지 않을까? 와, 이건 진짜 생각. 잘 맞추셨습니다. 네. 네. 뭐 50% 확률이니까. 네, 그리고 아까 1번 같다는 말씀을 자꾸 하셨잖아요. 그 4번 날개 쪽에 그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미리 읽어주지. 네. 4번 날개를 가진 3번 전문가. 건강할 때 이 부속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서 자존심을 찾을 수 있다고 느끼며 사생활보다는 일에서의 성공을 중시한다. 이들은 일을 통해서 뛰어난 성취와 인정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사생활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매력적이고 외교적이지만 일 중심적이고 진지하기 때문에 1번 유형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네. 미리 읽어주지. 또 평균일 때 이분들이 평균일 때 이 부속 유형의 사람들은 야망과 자기 의심이 뒤섞여 있다. 이것이 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것은 1번 유형과 유사하지만 이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거부당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부속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가치를 자신이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 쏟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며 드러나지 않는 사교성도 갖고 있다. 2번 날개를 가진 3번 유형은 이보다 좀 더 활발하고 부친성이 있고요. 네. 이들은 거만함과 자기 비하가 뒤섞여 있어서 스스로도 그것에 당황해한다. 요건 이제 약간 불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드러나거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랜 시간 이렇게 아이돌 세계에서 살아남은 분들은 자기 성찰을 엄청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균의 상위 정도까지는 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태민도 역시 샤이니 안에서 자기 능력을 반짝반짝 발휘하는 왜 이렇게 옆면으로 돌아서세요? 같은 유형이라서 날개까지. 아니 저는 이런 정말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서 그걸 나타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네. 유형은 같지만. 네. 어쨌든 오늘 샤이니 태민 이렇게 알아봤는데 좀 힘드셨지만 재밌으셨죠? 계속 힘들어요. 네. 이렇게 태민은 3번이면서 4번 날개를 가진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